AP통신과 영국 더타임스는 4월 25일 영국 퀸 엘리자베스가 이끄는 항모 전단과 프랑스의 강습 상륙함이 올해 하반기에 동북아에 집결하면서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것도 서태평양과 남중국해를 거치면서 지구 반바퀴를 돌아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영국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과 가장 긴 시간 동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최신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호를 포함한 항모전단은 첫 순방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역시 4월 26일 영국 항모전단의 방한 계획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발표에서 양국의 친선 교류를 위해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이 부산항에 오는 것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가 나자 한국인들은 영국이 대형 항모 기술을 한국에 이전해주기 위해 방한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해 재정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돈 되는 건 다 팔아야 했죠. 마침 프랑스는 2011년 항공모함 사업을 위해 4천억 원을 들여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호 설계도를 이전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들어 팬데믹이 터지면서 또 영국의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마침 한국에서는 중국, 일본, 북한의 도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항공모함의 필요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었죠. 아예 항모를 보호할 초음속 미사일 등의 무기도 없는데 항모를 지어서 뭐하냐는 의견, 경항모를 지을 바엔 차라리 대형으로 가자는 의견 등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분쟁이 난다면 우리나라의 해양 주권을 지킬 전력은 항공모함뿐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4만 톤급 한국형 경항공모함 한 척을 짓고 2033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수직 이착륙 전투기인 F-35B를 탑재해 해양 분쟁 발생 해역에 전개한다는 구상입니다. 영국이 솔깃할 만합니다. 작년 10월에는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영국 정부와 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모함 건조 및 운용 경험에 대한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를 대표해 해리 블랙모어 해군 대령이 참석했고 영국 항공방산업체 BAE 시스템스에서는 마틴 더글러스 수석 엔지니어, 데이비드 아킨슨 F-35B 통합 담당 등이 참석했죠. 이 당시 주한 영국 대사관 관계자는 영국이 한국과 6만 5천 톤급 항공모함 건조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에는 영국이 한국에 항공모함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비공식 대화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6만 5천 톤급 최신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 관련 기술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퀸 엘리자베스호는 영국의 기술력을 갈아 넣은 항모입니다. 건조에 4조 8,045억 원이 들어간 6만 5천 톤급 디젤 항공모함이죠. 영국 항공모함이 대한민국에 올 거라는 소식에 중국과 일본은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영국 항공모함의 순방지에 일본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한국과 인도, 싱가포르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야후재팬에 게재된 기사에는 여러 댓글이 달렸습니다. 영국이 한국의 기술을 이전하면 절대 안 된다. 중국이 한국의 뒤에서 영국의 기술을 빼갈 것이다. 라는 괴상한 댓글부터 영국이 해상 자위대 역시 영국 항공모함을 견학해야 한다. 일본은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항공모함보다는 무인도에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 항공모함을 개발하는 것보다 이 방법이 낫다. 일본의 야욕을 드러내면서 한국을 경계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인디펜던트라는 외신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중국의 인도태평양 야욕에 맞설 서방의 든든한 동맹국이라고 칭했습니다. 더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윌리스 국방장관은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호가 남중국해를 항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보란듯이 견제하는 거죠. 보도에 따르면 퀸 엘리자베스호를 제외한 항모 타격단 일부는 러시아를 겨냥한 나토 작전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모 타격단에는 함정 6척,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 1척, 헬기 14대에 해병대 1개 중대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미 해군 구축함 더 설리번스호가 F-35와 함께 항모 타격단에 동참합니다. 네덜란드 해군 호위함인 에버튼스도 함께하죠. 이번 퀸 엘리자베스호 방안을 두고 영국 국방부는 이번 세기 들어 최대치의 해군력과 공군력을 선보이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겨냥한 경고인 셈입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이 바짝 긴장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영국 해군이랑 한번 연합훈련하자. 같이 훈련하면서 항모 운영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우리도 7만 톤급 국산 항모 만들고 전단 꾸려서 저렇게 한번 보내보자. 함재기는 KF-21로 하자. 등 기대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한국 역사상 방위산업에서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러시아와 미국으로부터 방산 기술을 이전받아 왔습니다. 러시아로부터는 로켓 기술과 위그선을, 미국으로부터는 초음속 항공기 기술을 이전받아 F-50이라는 수출 효자템을 만들기도 했죠. 한국인들은 이번에 영국 항공모함이 방한한다면 한국이
영국이 또 귀신같이 기술 이전을 받아 독자적인 중형 항공모함 개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방산 분야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을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합니다. 과거 1906년에도 영국의 함대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을사늑약에 의해 한국의 외교권이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영국은 1900년대 한국이 독립국가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영국은 영국 대사관과 가까운 덕수궁에 영국식 궁전 건립을 지원했습니다. 또 한국군에게 최신 군사훈련도 지원해줬습니다. 대한제국에서 재정고문으로 활동했던 존 맥리비 브라운은 덕수궁에 영국식 근대 황궁을 설계해서 한국을 근대적인 입헌군주제 국가로 만들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영국은 한국을 성장시켜서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고 러시아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친중, 친러 노선을 택했고 관료들의 부정부패 등 악재가 겹치면서 근대화에 실패해 일제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영국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지원했습니다. 1943년 영국 정부와 한국 임시정부는 군사 상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영국이 광복 이전부터 임시정부 단체를 독립된 국가의 정부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영국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습니다. 1957년에는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했죠. 영국은 한국전쟁 당시에도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병력을 한국에 파병했습니다. 영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국 병력을 파병해 지켜낸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한국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영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UN 같은 각종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꾸준히 지지해왔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미 경항모 개념 설계 업체인 한국의 H사가 영국의 업체와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영국은 한국의 경항모 건조 계획에 비상한 관심을 두고 기술 협력과 운용 인력 교육 등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전 세계가 한국의 항모 사업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양국 간의 항모 관련 핵심 기술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